오늘은 이강백 작가의 마르고 닳도록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르고 닳도록은 등장인물이 많은데요. 핵심 인물 몇 명만 볼게요. 우선 주인공 돈 까를로스와 부하들, 그리고 변호사 살리나스가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고요. 마피아 집단이에요. 사실 나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인데요. 이 희곡에서는 상당히 불쌍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피아들을 돕는 한국계 스페인 사람인 안토니오가 있어요. 마피아들의 한국어 통역을 해줍니다. 그리고 안토니오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름은 장선하고요. 한국인이에요. 젊은 때는 기자였다가 나중엔 주부로 나와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소개는 이 정도만 하고 줄거리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5년 애국가의 작곡가 아닉테 선생님이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돌아가셔요. 그때 스페인 마피아들이 음모를 벌입니다. 돈 까를로스를 필두로 한 마피아 일당과 그의 변호사 살리나스였어요. 이놈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 애국가의 저작 권료를 받자. 아닉테 선생님이 우리나라 애국가에 저작 권료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아닉테 선생님의 유족인 척 위장해서 애국가의 저작 권료를 받아내겠다는 음모였습니다. 자, 근데 그걸 누구한테 받느냐? 대한민국 정부에게 받겠다는 음모예요. 남의 국가로 남의 나라 돈 받아먹겠다는 생각이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피아 놈들이 한국에 돈을 요구하러 갈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데요. 바로 마피아 세계보다 어두운 대한민국 정부의 암흑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줄거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원정은 박정희 정부 때였어요. 마피아들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 도착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마피아 일당이 말합니다. 애국가 저작 권료 받으러 왔습니다. 박정희가 말합니다. 저작 권료? 그거 내야 돼? 지금까지 우리 잘 써왔는데? 마피아 일당이 다시 말합니다. 요즘 선진국에서는 저작권을 다 존중하거든요. 요즘 저작권 무시하면 후진국이에요. 여기서 후진국이라는 말에 박정희가 노발대발합니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은요, 무시무시한 군사 독재 정권을 행한 사람이긴 했지만 나라 발전에는 진심이었거든요. 박정희가 말합니다. 후진국? 당장 나가. 그렇게 마피아 일당은 싸늘한 군사 정권의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1차 원정은 그렇게 허무하게 실패합니다. 1차 원정은 실패했지만 마피아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몇 년 후 2차 원정을 떠나는데요. 마피아들이 한국에 도착했더니 분위기가 어수선해요. 1980년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었던 거죠. 계엄령 여러분 익숙하시죠? 얼마 전에도 선포됐었는데 1980년 당시 계엄사령관은 그 무시무시한 전두환이었습니다. 마피아들이 전두환에게 말합니다. 애국가 저작 권료 받으러 왔습니다. 전두환이 말합니다. 애국가의 저작 권료를 내야 돼? 그때 마피아 일행이 말합니다. 예, 지금 저 광주의 시민들도 애국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저작 권료는요, 그럴 때마다 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광주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애국가를 많이 불렀겠죠. 여기서 전두환은 광주라는 말에 노발대발합니다. 저런 폭도들이 부른 노래까지도 돈을 줘야 돼? 나가! 나가! 전두환은 화가 났던 거죠. 민주주의를 짓밟고 박정희 같은 군사 독재 정권을 세우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영화 서울의 봄이랑 화려한 휴가 보시면 됩니다. 마피아들은 그래도 어찌저찌 전두환의 부하들에게 5만 불을 받기로 약속합니다. 그렇게 마피아의 계획이 성공하는 듯 보이는데요. 몇 주를 기다려도 돈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2차 원정에 실패했지만 마피아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3차 원정을 떠납니다. 이때는 노태우 대통령을 만나요. 마피아들이 얘기합니다. 애국가 저작권. 그런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말합니다. 아, 애국가 저작권이요? 내겠습니다. 우린 올림픽도 개최했어요. 이제 대한민국 선진국이잖아요. 믿어주세요. 분위기가 아주 좋게 흘러갑니다. 일이 너무 쉽게 풀려요. 그렇게 마피아 원정대는 드디어 저작 권료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생각하고 돌아오는데요. 그러고 기다리기를 4년입니다. 그동안 저작권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노태우 정권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자, 설명을 덧붙이자면요. 노태우는 전두환의 절친한 친구였거든요. 사람들은 노태우 정권이 기본적으로 전두환 정권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봤고요. 노태우는요, 당시에 물태우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기엔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여서 물탄 것 같다라고 붙여진 별명이에요. 이 희곡에서도 노태우는 그렇게 할게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죠. 자, 어쨌든 마피아들은 또다시 저작권을 받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벌써 네 번째 원정입니다. 이제 마피아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 사이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영삼으로 바뀌었습니다. 마피아들이 김영삼을 만나러 가는데요. 한강을 건너가는 도중에 재난을 만납니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사건입니다. 실제 대한민국이 겪은 큰 비극이었죠. 이때 마피아도 동료 2명을 잃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난 김영삼 대통령에게 마피아 일당이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약속한 애국가 저작권 이제 내놓으세요.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그거 군사정부에서 약속했던 거지. 그거 난 모르는 일이야. 시치미를 떼버립니다. 또 실패한 거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김영삼 정부는 과거 군사정권에 대해 완전히 청산하고자 노력했어요. 대표적으로 전두환과 노태우가 소속되어 있던 사조직이었죠. 하나회 해체해버립니다.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 명목으로 전두환, 노태우 이 전직 대통령을 내란죄, 반란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합니다. 역사적인 내용이 아주 잘 반영되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스페인 마피아들이 성수대교 붕괴로 동료들을 잃었잖아요. 한국에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때 한국 마피아들이 위로 차원에서 조의금을 주는데요. 한국 돈이었겠죠. 이 스페인 마피아들이 이 조의금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백화점 쇼핑을 갑니다. 자, 그런데요. 그 백화점이 그 유명한 삼풍백화점이었어요.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자, 이거 역시 대한민국이 겪은 큰 비극 중에 하나였죠. 무너진 백화점 안에서 쇼핑하던 마피아들이 전부 다 죽어납니다. 또 다른 대한민국의 비극이 이 희곡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김영삼 정부에서도 저작권을 받아내는 데는 실패하고 심지어 마피아들은 많은 부하들까지 잃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마피아들이 불쌍하죠. 자, 마지막 5차 원정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나라가 빚에 허덕이고 있는 IMF 시기였죠. IMF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한국은 그때 나라 돈이 모자라서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요. 외국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러 다닙니다. 자, 마피아들이 이 약점을 잡아요.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야, 너네 지금 애국가 저작권료 안 주면 전 세계에 있는 큰 형님들한테 말할 거야. 한국에 돈 한 푼도 빌려주지 말라고. 그렇게 마피아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협박하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어쩔 도리 없이 애국가 저작권료를 줍니다. 무려 3천만 불이었어요. 자, 이제 마피아들은 돈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갈 비행기만 타면 되는데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의로운 시민 한 명이 있었어요. 이 마피아들의 통역을 돕던 남자 안토니오의 부인 장선아였습니다. 장선아는 마피아들이 우리나라 돈을 들고 떠나지 못하게 공항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결국 마피아들은 비행기 시간이 다가와서 돈가방들을 못 찾고 떠나면서 작품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끝까지 실패한 거죠.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많은 주제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요. 주제를 크게는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대한민국 정권에 대한 풍자입니다. 이 마르고 닳도록은요. 역대 대한민국 정권을 차례로 보여주는데요. 각 정권이 가진 권위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습니다. 심지어 마피아가 불쌍해 보일 정도죠. 그래서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마피아보다 더 지독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대한민국의 가파른 성장 이면의 비극입니다. 희곡에서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대형 참사가 재현되는데요. 실제로 이 참사들은 후에 부실공사, 유지관리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어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정말 많이 발전했지만 의식은 후진국에 머물러 있었다는 증거였죠. 작가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에 가려진 어두운 면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이런 참사들이 많이 있었죠. 무안공항 참사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 희곡이 발표된 지도 25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3번째 주제는요. 진정한 애국의 의미입니다. 희곡에서는요. 국가의 상징 애국가가 돈 문제에 얽히는데요. 사실 애국가는요.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거기에 저작권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반대로 못 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상한 거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건데 애국가에 뭐 돈 달라? 돈 좀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곡에서는 아무도 기꺼이 애국가에 돈을 내지 않죠. 심지어 나라를 기꺼이 사랑해야 하는 대통령들이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통해서 작가 이강백은 애국이라는 신성한 가치가 어떻게 이용되고 퇴색될 수 있는지, 또 진정한 애국이란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르고 닳도록 한예종에서 어떻게 출제될 수 있을까요? 먼저 연기 전공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본이 명랑하고 비장한 대사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당일 지정 대사가 나오긴 어렵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나온다면 희극적인 뉘앙스가 잘 전달되게 리듬감 있게 과장되게 대사를 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신 저는 질의응답이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 한국사와 연계된 내용이 많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마르고 닳도록 읽었어요? 뭘 느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희곡에 등장하는 우리나라 근현대사 사건들, 정권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찾아보시고요. 각 정권의 특징을 일일이 여러분이 암기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그걸 찾아보고 느낀 점, 인상 깊었던 점, 즉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완전 꽝이고요. 뻔한 질문에 뻔하지 않는 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정희곡 관련된 질의응답은 여러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연출 전공이랑 서사 창작과입니다. 마르고 닳도록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하기가 아주 좋은데요. 극 중에서는 마피아들이 김대중 정권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데 그 다음 정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서 쓰게 하는 거죠. 김대중 정권 이후에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있죠. 각 정부마다 오점들이 다 있고 그때 비극적인 참사들이 다 있었어요. 빠르게 살펴봐도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 참사, 최순실 사건 이런 거 있었었죠.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19, 부동산 문제, 윤석열 정부 때는 계엄령 선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고민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무대미술 전공인데요. 시각화 문제가 나온다면 삼풍백화점 붕괴라든지 성수대교 붕괴 같은 극적인 상황을 무대에 시각화하라는 과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레퍼런스 사진을 조사해 놓고 연습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시대에 따라 두 가지 스케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희곡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한민국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잖아요. 거기에 착안해서 희곡의 배경이 되는 60년대와 90년대에 달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어떻게 무대화할 것인지 각각 스케치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실제로 한예종 기출문제에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자,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사진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 준비할 때 여러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도 좋지만요. 그 시대를 어떤 식으로 풍자할 것인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60년대 박정희 정권 때에는 남산에 중앙정보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부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잡아다가 폭행하고 고문하고 그런 곳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건물에 착안해서 좀 더 무대 디자인을 살벌하게 하는 거죠. 확실하게 주제의식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입체적인 고민을 여러분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강백의 희곡 마르고 닳도록 분석해 봤습니다. 희곡이 되게 재밌고 학생 수준에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석이 필요한 또 다른 희곡이 있으면요,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